석양이 서귀포 앞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저녁 73. 김순덕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나서 텅 빈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40년 동안 운영해온 순덕이네 식당의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색바랜 사진들과 단골 손님들이 써준 감사 인사, 그리고 어린 현우가 그려준 그림까지. 아이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순덕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아침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까지 식당을 비워달라는 최종 통보였죠. 아들 현우의 사업 실패로 빚을 갚기 위해 이 건물까지 팔아야 했던 겁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으며 생각했어요. 우리 현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쩌겠어요. 식당 한 구석에서는 박스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40년의 추억을 담은 살림살이들이었어요. 순덕은 낡은 냄비 하나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현우가 대학 다닐 때 이 냄비로 얼마나 많은 미역국을 끓여보냈던지요.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요. 그때 현우가 했던 말이 귀에 생생했습니다. 문득 식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덕이 고개를 돌리니 단골 손님인 영수 할아버지가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순덕이 정말 내일 문 닫는 거가? 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20년 넘게 매일같이 찾아와 순덕이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먹던 분이었거든요. 예, 할아버지. 어쩔 수 없어요. 순덕의 대답이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아이고, 이제 어디 가서 이런 맛있는 밥을 먹는단 말이야. 영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덕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게 가장 마음 아팠어요. 영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순덕은 혼자 남은 식당에서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끄고 냉장고 전원을 내리고 하나하나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모든 게 끝나자 깊은 정적이 식당을 감쌌습니다. 순덕은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내려다봤어요. 한라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었는지요. 현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현우가 대학 입학할 때도, 결혼할 때도 모두 이 자리에서였어요. 우리 현우는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겠지? 순덕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 전 현우에게서 온 전화가 떠올랐어요. 엄마, 서울로 올라오세요. 이제 제가 모실게요. 현우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엄마의 식당까지 팔게 만든 죄책감 때문이었죠. 순덕은 가방에서 비행기표를 꺼내봤습니다. 내일 오후 서울행 비행기였어요. 73의 나이에 낯선 도시로 떠나야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현우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현우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순덕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식당을 채웠어요. 순덕은 마지막으로 식당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 손때 묻은 의자들, 벽에 걸린 메뉴판까지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고마웠다, 내 식당아. 순덕이 벽을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새벽 5시 순덕은 가방 하나만 들고 식당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어요. 돌아본 식당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마치 순덕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잘 있어라, 내 고양아. 순덕의 마지막 인사가 제주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갔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순덕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제주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돌담길, 유채꽃밭, 그리고 한라산까지 모든 게 작별을 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공항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걸려요? 순덕이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예요. 처음 서울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들이 있어서요. 이제 서울에서 살게 됐어요. 순덕의 대답에는 기대와 불안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하자 순덕은 잠시 뒤를 돌아봤어요. 한라산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싶었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순덕의 마음속 물음이 제주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순덕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다짐을 했어요. 비록 고향을 떠나지만 현우와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 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순덕의 새로운 인생 2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김순덕은 낯선 공기를 마시며 눈을 떴습니다. 제주에서 올라온 지 벌써 3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곳은 집 같지 않았어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35살의 수진은 언제나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순덕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늘 불편함이 묻어 있었어요. 응, 수진아. 현우는 어디 갔어? 순덕이 제주 사투리가 섞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회사 갔어요. 오늘도 늦을 거래요. 수진의 대답은 늘 짧고 건조했어요. 순덕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요리를 해서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부엌에서 수진이 막아섰어요. 할머니, 부엌 사용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아이고,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아니에요. 할머니는 그냥 쉬세요. 수진의 말에는 거부감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순덕은 어쩔 수 없이 거실로 돌아왔어요. 제주에서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손님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곳에서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초등학생인 손자 민준과 지수가 학교에 가기 전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민준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어색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아. 학교 잘 다녀와. 순덕이 다정하게 대답했지만 민준은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와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이었죠. 수진이 아이들을 배웅하고 돌아와서는 순덕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할머니 때문에 좀 불편해해요. 제주 사투리를 알아듣기 어렵다고 하네요. 그 말에 순덕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자신의 말투가 손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니. 미안해, 수진아. 내가 조심할게. 그리고 할머니 방에서 나는 냄새도 좀. 김치 냄새가 복도까지 나요. 수진의 지적은 계속됐습니다. 순덕이 제주에서 가져온 마른 갈치와 김치 때문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순덕은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제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늘 누군가를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했는데 이제는 자신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순덕은 산책을 나가보려 했어요. 하지만 복잡한 서울거리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제주의 푸른 하늘과는 전혀 달랐어요. 실례합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순덕이 길을 잃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모두들 바쁘게 지나쳐갔습니다. 1시간을 헤매다 겨우 집을 찾았을 때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저녁 무렵 현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들어선 현우를 보며 순덕은 반가움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현우야, 밥 먹었니? 엄마가 뭐라도 해줄까? 아니에요, 엄마. 피곤해서 바로 쉴게요. 현우는 순덕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업 실패의 상처가 아직도 깊었나 봐요. 수진이 저녁상을 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좁아 죽겠네. 할머니까지 계시니까 집이 더 답답해진 것 같아. 그 말이 순덕의 귀에 들렸지만 모른 척 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밤이 되자 순덕은 혼자 방에서 제주 바다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핸드폰 속 사진 한 장 한 장이 그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순덕의 한숨이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이 거실에 나오니 수진이 무언가를 책상 위에 놓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요양원 안내 팸플릿이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야?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 그냥 요즘 좋은 요양원들이 많다고 해서요. 한번 보시라고. 수진의 대답은 어색했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순덕은 팸플릿을 펼쳐봤어요. 실버타운, 노인 전문 요양시설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수진아, 내가 그렇게 짐이 되니?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봐. 내가 없었으면 좋겠지? 순덕의 직선적인 질문에 수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현우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현우야, 엄마 혹시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야?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진과 눈빛을 주고받은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요양원도 정말 좋거든요. 엄마 또래분들도 많고, 그럼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거야? 순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현우의 말에 순덕은 모든 걸 이해했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요. 알겠다, 현우야.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희 신경 쓰지 마. 순덕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어요. 현우가 출근하고 나자 순덕은 혼자 거실에 앉아 팸플릿을 다시 봤습니다. 화려한 시설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하나도 따뜻해 보이지 않았어요. 점심때 수진이 외출한 사이 순덕은 조용히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주에서 가져온 몇 가지 물건들과 옷가지들을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미안하다, 현우야. 엄마가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순덕은 혼자 중얼거리며 방을 정리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수진이 돌아왔어요. 순덕이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수진아, 그동안 고마웠어. 내가 이제 나갈게. 네, 갑자기 왜요? 수진은 당황했지만 만류하지는 않았어요. 너희들이 편해야지. 내가 있으면 다들 불편하잖아. 순덕의 말에 수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이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민준아,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 가는 거야. 할머니 집은 제주도 아니에요? 민준의 순진한 질문에 순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민준아. 할머니가 새로운 집을 찾는 거야. 순덕은 마지막으로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순덕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덕의 한숨이 깊게 울렸습니다. 73의 나이에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파트를 나서며 순덕은 서울의 차가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했어요. 서울의 차가운 11월 밤 공기가 김순덕의 뺨을 스쳤습니다. 아파트를 나선 지 벌써 3시간이 흘렀지만 갈 곳은 없었어요. 손에 든 작은 가방 하나가 순덕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순덕은 길거리를 걸으며 중얼거렸어요. 제주에서 올 때 가져온 얼마 안 되는 돈으로는 모텔에서 며칠 버티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따뜻할 것 같았거든요. 홍대 입구역 2호선 대합실에 들어서자 여러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덕도 구석 벤치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영무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젊은 남자 영무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아, 그냥 잠깐 쉬고 있어요. 순덕이 제주 사투리가 섞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집이 없으세요? 영무원의 직접적인 질문에 순덕은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요. 금방 갈 곳을 찾을 거예요. 할머니, 여기서는 밤새 계실 수 없어요. 규정상 영무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덕은 어쩔 수 없이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더해갔고 순덕의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영무원이 교대를 했습니다. 순덕은 다시 대합실로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하루 종일 걸었던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순덕은 가방을 베개 삼아 벤치에 몸을 기댔어요. 제주의 포근한 이불이 그리웠습니다. 새벽 5시경 첫 차가 들어오는 소리에 순덕이 눈을 떴어요. 목과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지하철역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순덕은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얼굴이 많이 초췌해졌어요. 순덕아, 이러면 안 되지. 힘을 내야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하며 순덕은 용기를 냈습니다. 아침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적어지자 순덕은 다시 벤치에 앉았어요. 배가 고팠지만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가방에서 제주에서 가져온 마른 오징어 한 조각을 꺼내 조금씩 씹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순덕은 역 근처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일자리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에서였어요. 하지만 73세 할머니를 고용할 곳은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청소일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한 건물 관리사무소 앞에서 순덕이 물어보자 젊은 직원이 대답했어요. 아, 할머니. 죄송한데 너무 연세가. 말끝을 흐린 직원의 표정에서 순덕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몸이 한계에 달했어요. 어제부터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 잠도 설쳐서 힘이 빠졌습니다. 순덕은 지하철역으로 돌아가 벤치에 앉았어요. 아이고, 어지러워. 순덕이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이 나는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퇴근하는 사람들로 역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어요. 모두들 집으로 돌아갈 곳이 있는데 자신만 혼자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자 역은 다시 한적해졌어요. 순덕은 벤치에 누워 잠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들어오세요. 핸드폰에 현우의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미 자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자정이 넘어 여기 가장 조용해진 시간, 순덕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어요. 아이고. 순덕이 벤치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순덕을 붙잡아 주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낮은 목소리의 남자였습니다. 순덕이 힘겹게 고개를 들어보니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잠깐.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젊은 남성이 순덕을 벤치에 앉혀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젊은이. 괜찮아요. 순덕은 손사래를 쳤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 남성은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순덕에게 건넸어요. 할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고마워요. 순덕이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할머니, 실례지만 혹시 집이 없으세요? 젊은 남성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순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이름은 박지훈입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김순덕입니다. 순덕 할머니, 혹시 제주도 분이세요? 말씨가. 지훈의 말에 순덕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할머니 사투리를 들으니까 고향이 그리워지네요. 지훈의 미소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젊은이도 제주 사람이구나. 순덕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왜 이런 곳에서? 지훈의 따뜻한 관심에 순덕은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에서의 생활, 서울로 온 경위, 그리고 며느리와의 갈등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지훈은 순덕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젊은이 고마워. 이렇게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순덕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가 있는데 당분간 거기서 쉬시는 게 어떨까요? 지훈의 제안에 순덕은 놀랐어요. 아이고, 그럴 수는 없어. 젊은이한테 패 끼치면 어떡해. 패가 아니에요, 할머니. 사실 저도 고향을 떠나 혼자 지내면서 외로웠거든요. 할머니가 계셔주시면 오히려 제가 고마울 것 같아요. 지훈의 진심 어린 말에 순덕은 감동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물론이죠. 제발 오셔주세요. 지훈이 순덕의 가방을 들어주며 말했어요. 순덕은 지훈을 따라 지하철역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서울 밤 공기가 여전히 불어왔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덕의 감사 인사가 홍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홍대 뒷골목에 자리한 작은 카페 지훈이네는 겨우 15평 남짓한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박지훈이 문을 열고 김순덕을 안내하자 따뜻한 조명과 원두 향기가 순덕을 감쌌어요. 할머니, 여기가 제 카페예요. 작지만 따뜻하죠?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예쁘네. 젊은이가 이런 걸 다 혼자 꾸몄어? 순덕이 카페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벽에는 제주도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한 구석에는 작은 주방도 있었습니다. 네, 제주에서 올라와서 2년 전에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서울에서 IT 사업을 했다가 망했거든요. 지훈이 쓴웃음을 지으며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 카페 때문에 계속 있게 됐어요. 순덕은 지훈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과 비슷한 상처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
2층에 작은 방이 있어요. 거기서 편히 쉬세요. 지훈이 순덕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침대와 책상, 작은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해줘도 되는 거야?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히려 고마워요. 혼자 있으니까 외로웠거든요. 지훈의 말에 순덕은 눈물을 훔쳤어요.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제주에서의 습관이었어요. 1층으로 내려가니 지훈이 카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나는 원래 일찍 일어나는 편이야. 내가 뭔가 도와줄까? 순덕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쉬세요. 아니야, 나도 뭔가 해야 마음이 편해. 내가 요리는 좀 할 줄 알거든. 순덕이 주방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간단한 것부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순덕은 주방에서 재료들을 살펴봤습니다. 평범한 재료들이었지만 순덕의 손을 거치면 특별해질 수 있었어요. 지훈아, 여기 고구마 있지? 내가 고구마 호떡 좀 만들어 볼까? 고구마 호떡이요? 응, 제주에서는 이걸 오메기 떡이라고 하는데 서울 사람들한테는 호떡이 더 친숙할 거야. 순덕이 능숙하게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제주에서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솜씨였어요. 오전 9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요. 지훈이 커피를 내리는 동안 순덕이 갓 만든 고구마 호떡을 접시에 담았어요. 손님, 이거 서비스예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지훈이 호떡을 내놓자 손님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손님이 순덕을 보며 물었어요. 아이고, 그냥 제주에서 하던 거야. 맛있어? 순덕이 제주 사투리로 대답하자 손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던 맛 같아요. 그 말에 순덕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순덕은 오메기 떡뿐만 아니라 제주식 감귤차도 만들어 내놓았어요. 할머니, 이 차 정말 특별해요. 뭐가 들어간 거예요? 한 여성 손님이 물었습니다. 감귤 껍질을 우린 거야. 제주에서는 이렇게 많이 마셔. 제주도 분이세요? 사투리가 너무 정겨워요. 손님들이 순덕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순덕의 친근한 미소와 따뜻한 말투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훈이 순덕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손님들이 할머니 때문에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 내가 도움이 됐나? 도움이 되다니요. 손님들이 호떡 맛있다고 내일도 오겠다고 했어요. 지훈의 말에 순덕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카페에 변화가 생겼어요. 순덕의 제주 전통 간식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할머니, SNS에 우리 카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지훈이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홍대 숨은 맛집,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카페 같은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SNS가 뭐야? 순덕이 궁금해하자 지훈이 설명해 주었어요. 사람들이 좋은 곳을 인터넷에 소개하는 거예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카페가 유명해지고 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카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생겼어요. 할머니, 오메기떡 포장 가능한가요? 할머니 감귤차 정말 최고예요. 손님들의 칭찬에 순덕은 행복했습니다. 제주에서 식당을 할 때의 기쁨이 되살아났어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 순덕에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카페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떨까요? 이름을? 네, 할망 카페로요. 제주말로 할머니라는 뜻이잖아요. 순덕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네. 할망 카페라. 그날 밤 둘은 카페 간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할망 카페라는 글씨와 함께 제주도 풍경이 그려진 예쁜 간판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할망 카페는 홍대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손님들도 많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희 엄마가 할머니 같은 분이에요. 오메기떡 먹으니까 고향 생각이 나요. 한 손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그런 손님들을 보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꼈어요. 서울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자신이 이곳에서는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느 날 저녁 순덕이 지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할머니가 오시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훈의 진심 어린 말에 순덕은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알지 못했어요.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요. 곧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순덕은 제주 바다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꿈이 아니었어요. 제주의 따뜻한 햇살이 서울 한복판까지 비춰주는 꿈이었습니다. 새로운 간판이 걸린 지 2달째, 할망 카페는 홍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김순덕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오메기떡과 감귤차를 준비했고, 박지훈은 카페 운영에 전념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벌써 예약 전화가 5통이나 왔어요. 지훈이 핸드폰을 흔들며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약까지 받게 됐구나. 우리가 이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순덕이 반죽을 치대며 뿌듯하게 웃었어요. 오전 10시 첫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인데도 카페 앞에는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왔어요. 젊은 여성 2명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유튜브가 뭐야? 순덕이 지훈을 쳐다보자 지훈이 설명했어요. 할머니, 누군가가 우리 카페를 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나 봐요. 아이고, 그런 게 있구나. 순덕은 신기해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카페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어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찾아왔습니다. 익스큐스 미, 이즈 디스 더 페이머스 그랜드머더즈 커페이. 외국인 손님이 어눌한 한국어로 물었어요. 오, 웰컴. 디스 이즈 HALMANG 커페이. 지훈이 영어로 대답하자 순덕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아, 너 영어도 할 줄 아네? 네, 전에 IT 회사 다닐 때 배웠어요. 외국인 손님들은 순덕의 오메기떡을 먹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어요. 베리 딜리셔스, 트러디셔널 코리언 테이스트. 그들의 반응에 순덕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한 중년 여성이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할머니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요. 아이고, 왜? 사실 저희 아들이 할머니가 없거든요. 할머니의 오메기떡을 먹고 할머니가 있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순덕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 우리 손자야, 이리 와봐. 순덕이 아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할머니, 오메기떡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가 제 진짜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순덕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너의 할머니가 되어줄게. 그날 이후 그 아이는 매주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순덕에게는 또 하나의 손자가 생긴 셈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 순덕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매일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오니까요. 메뉴도 정리하고 직원도 한 명 더 뽑아야 할 것 같고. 지훈의 말에 순덕은 놀랐어요. 그렇게 커질 줄 몰랐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며칠 후 지훈은 파트타임 직원을 한 명 뽑았습니다. 대학생인 소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잘 부탁드려요. 그래, 소영아. 우리 함께 열심히 해보자. 순덕은 소영에게 오메기떡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할머니, 반죽할 때 비법이 있나요? 비법이라기보다는 마음을 담는 거야. 이걸 먹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맛있어. 소영은 순덕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할망 카페는 홍대를 넘어 서울 전체에서 유명해졌어요. 각종 블로그와 SNS에 소개되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부산에서 왔어요. 할머니, 오메기떡 먹으러 KTX 타고 올라왔어요. 아이고, 그렇게 멀리서까지. 순덕은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순덕과 지훈이 하루 정산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정말 성공한 것 같아요. 매출이 처음 시작할 때의 5배가 됐어요. 그래,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네. 순덕은 기뻤지만 어딘가 불안하기도 했어요. 할머니, 혹시 제주도로 확장하는 것도 생각해 볼까요? 제주 본점을 만드는 거죠. 지훈의 제안에 순덕은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로? 네, 할머니의 고향이니까 의미도 있고 관광객들도 많으니까 분명 성공할 거예요. 순덕은 제주도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지훈아, 우리가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닐까? 할머니, 좋은 것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죠.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순덕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주도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카페를 준비하고 있을 때 지훈이 내려왔어요.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제주도 이야기 때문이세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이자 지훈이 말했어요. 할머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할 것 없어요. 하지만 그때 순덕은 알지 못했어요. 곧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닥칠 거라는 거요. 점심시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사장님 계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묻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사장입니다. 지훈이 대답했어요. 저는 이 건물 소유주입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그 말에 지훈과 순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따로 시간을 잡을까요? 건물주의 말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지훈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임대료를 올려야겠어요. 이 동네가 너무 뜨거워졌거든요. 특히 이 카페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이 늘었고, 건물주의 말에 순덕과 지훈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떠난 후 할망 카페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순덕과 박지훈은 서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임대료를 3배로 올린다고?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지금 월 200만 원인데 60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네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이고, 그럼 어떡하지? 우리가 그 돈을 낼 수 있을까?
순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매출이 늘긴 했지만 재료비, 인건비 빼고 나면 그 정도까지는. 지훈이 말끝을 흐렸어요. 그날 저녁 둘은 밤늦게까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할머니,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를 떠난다고? 하지만 이곳이 우리의 시작인데. 순덕은 카페를 둘러보며 아쉬워했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벌써 떠나야 한다니. 할머니, 제주도 이야기 기억하세요? 어차피 확장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어떡해. 순덕의 한숨이 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를 준비하며 순덕은 평소와 다름없이 오메기떡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표정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단골 손님인 대학생 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순덕이 억지로 웃었지만 미니는 눈치챘습니다. 혹시 카페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예요? 지훈이 상황을 설명하자 미니를 비롯한 단골 손님들이 분노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할머니 때문에 이 동네가 유명해진 건데. 맞아요. 건물주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손님들의 반응에 순덕은 고마움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점심시간 예상치 못한 사람이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순덕의 아들 현우였어요. 엄마. 현우의 목소리에 순덕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현우야, 내가 왜 여기에? 엄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현우는 앞치마를 두른 순덕을 보며 당황했어요. 아, 현우야. 여기서 일하고 있어. 순덕의 대답에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일이라고요? 엄마가 왜 이런 곳에서 일을 해요? 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여기서 그러면 안 돼. 밖에서 이야기하자. 순덕이 현우를 달래려 했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를 이런 식으로 부려먹는 게 누구예요? 현우가 지훈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어머님과 함께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현우의 표정은 험악했어요. 함께 운영한다고요? 우리 엄마한테서 돈을 받아내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훈이 당황하며 해명했어요. 오해라고요? 73 할머니를 이렇게 부려먹으면서. 현우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현우야, 제발 그만해. 지훈이는 나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야. 순덕이 현우를 막으려 했지만 현우는 듣지 않았어요. 엄마, 이 사람이 엄마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니야, 현우야. 내가 여기서 행복해. 행복하다고요? 엄마가 집 나간 걸 얼마나 찾았는데. 현우의 말에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찾았다고? 그럼 왜 이제 와? 순덕이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답장도 안 하고 걱정돼서 사설탐 전까지 고용했어요. 현우의 말에 순덕은 놀랐어요. 사설탐 전까지? 네, 그래서 엄마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엄마, 집으로 돌아가요. 현우가 순덕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싫어. 난 여기가 좋아. 순덕이 현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집에 가면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왜 이런 곳에서 고생해요? 고생이 아니야. 여기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 사람들이 내 음식을 좋아해주고 내가 있어서 행복해해. 순덕의 말에 현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이 엄마를 이용하고 있다고요. 현우가 지훈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그때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이용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어머님 덕분에 제가 새로운 희망을 찾았어요. 희망이라고요? 우리 엄마로 장사해서 번 돈으로요? 현우의 비난에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엄마한테 월급이라도 제대로 드리고 있어요? 현우의 질문에 지훈은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순덕에게 정식 월급을 주지는 못했거든요. 봐요, 대답도 못하잖아요. 현우가 승리한 듯 말했어요. 현우야, 그만해. 순덕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데려가려고 해?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으면서. 순덕의 말에 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건 엄마를 위해서라고 나를 짐으로 생각했으면서.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카페 안의 손님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현우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힘들었어요. 현우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힘들었다고? 그럼 나는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소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한데요, 할머니는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여요. 매일 웃으면서 일하시거든요. 소영의 말에 현우가 돌아봤어요. 당신은 누구예요? 저는 여기서 일하는 대학생이에요.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거든요. 소영의 당당한 모습에 현우는 당황했어요. 엄마, 정말 여기 있고 싶어요? 현우가 순덕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현우야. 여기가 내 집이야. 순덕의 확고한 대답에 현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 카페가 제대로 된 사업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만약 엄마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면 데려갈 거예요. 현우의 말에 지훈이 긴장했어요. 그리고 엄마 월급도 제대로 책정해 주세요.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서요? 현우의 요구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때 순덕과 지훈 모두 알고 있었어요. 임대료 인상 문제 때문에 카페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거요. 그날 저녁 현우가 돌아간 후 순덕과 지훈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할머니, 어떡하죠? 임대료도 문제인데 현우 씨까지. 지훈이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어요. 지훈아, 미안해. 내 때문에 이렇게 됐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번 위기는 지금까지 겪었던 것 중 가장 큰 시험대라는 걸요. 현우가 떠난 후 일주일 동안 할망 카페는 어수선했습니다. 김순덕은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박지우는 계속해서 전화를 받으며 뭔가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지훈아, 뭘 그렇게 알아보고 있어? 순덕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주도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어요. 지훈의 대답에 순덕이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 부동산을? 네, 할머니. 어차피 여기 임대료가 오르면 운영이 어려우니까. 차라리 제주도로 가는 게 어떨까 해서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갑자기 제주도로 가면 어떡해? 여기 단골 손님들도 있고. 순덕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계획을 세워봤어요. 제주도에 본점을 내고 여기는 2호점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2호점? 네, 임대료가 저렴한 곳으로 이전해서 작게나마 유지하고 제주도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거죠. 지훈의 계획에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돈은? 제주도에 가게 내려면 큰 돈이 필요할 텐데. 할머니, 제가 전에 하던 IT 회사 지분이 좀 있어요. 그걸 정리하면
초기 자금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의 말에 순덕은 놀랐어요. 지분이 있었어? 그럼 왜 이제까지? 사실 그 회사가 망한 줄 알았는데 최근에 다른 회사에서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지분값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순덕은 신기했어요.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죠. 며칠 후 지훈이 제주도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좋은 자리를 찾았어요. 지훈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기가 어디야? 서귀포 중문 관광단지 근처예요. 할머니 옛 식당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고요. 사진 속에는 바다가 보이는 예쁜 건물이 있었어요. 아이고, 정말 예쁘네. 여기서 카페를 할 수 있겠어? 네, 건물주가 할망 카페 이야기를 들어보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임대료도 서울의 절반 정도고요. 지훈의 말에 순덕의 마음이 설렜어요. 그럼 정말 제주도로 갈 수 있는 거야? 네, 할머니만 원하신다면요. 순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건 꿈만 같았지만 여기 단골 손님들과 헤어진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현우가 들어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현우의 태도가 지난번과는 달랐어요.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현우야, 왜 또 왔어? 엄마, 죄송해요.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했네요. 현우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무슨 일이야? 순덕이 의아해했습니다. 사실 며칠 동안 생각해 봤어요. 엄마가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현우의 말에 순덕은 놀랐어요. 그리고 수진이도 잘못했다고 하네요. 엄마한테 너무 냉정하게 대했다고. 수진이가? 네, 엄마가 없으니까 아이들도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집안 분위기도 안 좋아졌어요. 현우의 말에 순덕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현우야, 엄마는? 엄마, 제가 제안이 있어요. 현우가 순덕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제안? 제가 엄마 사업을 도와드릴게요. 현우의 말에 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 사업을? 네, 제가 마케팅 쪽 일을 했거든요. 온라인 판매나 브랜딩 같은 걸 도와드릴 수 있어요. 현우의 제안에 순덕은 당황했어요. 현우야, 내가 왜 갑자기? 엄마, 사실 제가 부끄러웠어요. 엄마가 이렇게 성공하시는 걸 보니까 저보다 훨씬 대단하시더라고요. 현우의 진심 어린 말에 순덕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와 함께 일하고 싶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사업이면 더 의미 있을 것 같고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 씨, 사실 저희가 제주도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어요. 제주도로요? 네, 할머니의 고향이니까요. 거기서 본점을 열고 지훈이 계획을 설명하자 현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제주도는 관광객도 많고 할머니의 스토리텔링에도 딱 맞고 현우가 적극적으로 반응했어요. 정말? 순덕이 신기해했습니다. 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고 SNS 마케팅도 하고 현우의 열정에 순덕은 감동했어요. 현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3시 함께 앉아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주도 본점은 카페 겸 체험 공간으로 하면 어떨까요? 현우가 제안했어요. 체험 공간? 네, 관광객들이 직접 오메기 떡도 만들어 보고 제주 전통차도 우려보는 거죠. 아이고, 좋은 생각이네. 순덕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서울 2호점은 테이크아웃 전문으로 하고 온라인으로도 판매하면 전국에 배송할 수 있어요. 현우의 계획에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 씨,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네요. 제가 그동안 마케팅 일을 했거든요. 이런 브랜드는 스토리가 생명이에요.
며칠 후 셋은 함께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순덕이 제주 땅을 밟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이고, 우리 제주구나. 제주공항에서 바라본 한라산이 순덕을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엄마, 감회가 새로우시죠? 현우가 순덕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응, 꿈만 같다. 지훈이 예약해둔 카페 자리로 가는 길에 순덕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변한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기가 새 카페 자리예요. 지훈이 가리킨 곳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멋진 위치였어요. 와, 정말 예쁘다. 현우도 감탄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체험 공간을 만들고 저쪽에는 카페 테이블을 놓고 현우가 설명하며 공간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2층은 할머니 개인 공간으로 하면 어떨까요? 지훈의 제안에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정말 좋아. 그날 저녁 셋은 근처 식당에서 제주 향토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정말 여기서 새 시작하고 싶으세요? 현우가 물었어요. 그래, 현우야. 여기가 내 고향이니까. 그럼 저도 제주도로 이주할게요. 현우의 말에 순덕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서울 생활 다 정리하고? 네, 가족이 함께 해야죠. 수진이도 찬성했어요. 현우의 말에 순덕은 믿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가 찬성했다고? 네, 아이들 교육도 제주도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연 환경도 좋고. 그 순간 순덕은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고향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니. 지훈아, 고마워. 너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해졌어. 순덕이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날 밤 순덕은 제주 바다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고향에서 맞는 밤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순덕은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이 땅에서 현우를 키우던 시절로.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훈과 현우, 그리고 곧 내려올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모두 함께였습니다. 6개월 후 제주도 서귀포 중문 관광단지에 자리한 할망 카페 제주 본점은 섬을 대표하는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2층 건물 앞에는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체험 프로그램이 다 예약됐어요. 현우가 태블릿을 들고 김순덕에게 보고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다니. 꿈만 같네. 순덕이 앞치마를 두르며 미소 지었어요. 74시 된 지금도 여전히 새벽부터 오메기떡을 빚고 감귤차를 우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층 체험 공간에서는 서울에서 온 가족이 오메기떡 만들기를 배우고 있었어요. 할머니, 반죽이 너무 질어요. 어린 손녀가 투정을 부리자 순덕이 다가가 도와주었습니다. 아이야, 이렇게 살살 주물러야 해. 마음을 다독이듯이. 순덕의 따뜻한 지도에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할머니, 이제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 잘했어. 우리 공주가 참 똑똑하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의 할머니가 순덕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희 손녀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요. 아이고, 뭐려. 나도 아이들이 좋아서 그래요. 2층 카페에서는 박지훈이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주 본점 오픈과 함께 지훈도 제주로 완전히 이주했어요. 지훈아, 서울 2호점 소식은 어때? 순덕이 물었어요. 네, 할머니. 소영이가 잘 관리하고 있어요. 온라인 주문도 계속 늘고 있고요.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실제로 현우가 만든 온라인 쇼핑몰 할망의 정성은
대박이 났어요. 순덕이 직접 만든 오메기 떡과 제주 전통차를 전국 어디든 배송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현우야, 이번 달 온라인 매출이 어때? 순덕이 현우에게 물었어요. 엄마, 정말 놀라실 거예요. 지난달보다 50% 늘었어요. 현우가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SNS에서 할머니의 정성을 집에서도 느낄 수 있다고 후기가 난리예요. 며칠 전에는 수진과 민준, 지수도 제주로 이주를 완료했어요. 아이들은 제주 생활에 완전히 적응해서 매일 할머니 카페에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한 카페 사장님이라고. 민준이 뛰어오며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민준이가 할머니 자랑해줬구나. 순덕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지수도 달려와 순덕의 치마를 잡았어요. 할머니, 친구들이 오메기떡 먹어보고 싶다고 해요. 그래. 그럼 내일 할머니가 학교에 가서 만들어줄까? 정말요? 와. 아이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카페를 가득 채웠어요. 수진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제주 이주를 걱정했지만 지금은 카페 운영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예약 손님 중에 일본 관광객도 있어요. 제가 통역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순덕에게 말했어요. 고마워, 수진아. 내가 있어서 큰 힘이 돼. 순덕의 말에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후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할망 카페를 자주 찾던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제주까지 왔어요. 대학생 미니가 친구들과 함께 들어오며 소리쳤어요. 아이고, 미니야. 여기까지 오다니. 순덕이 반가워하며 미니를 맞았어요. 할머니, 서울에서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보고 싶었거든요. 나도 우리 미니 보고 싶었어. 그들은 오랜만에 만난 가족처럼 정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 무렵 하루 일과를 마친 가족들이 2층 테라스에 모였습니다. 서귀포 바다에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하세요? 현우가 순덕에게 물었어요. 그럼 현우야,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겠니? 순덕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저도 정말 행복해요. 제주에 와서 할머니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지훈아,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됐어. 순덕의 말에 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정한 가족이 뭔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이 뭔지. 그때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처음에 어머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수진아,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순덕의 말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준이 순덕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커서도 할머니와 함께 카페 할게요. 그래. 우리 민준이가 할머니 일 도와줄 거야? 네. 저도 할머니처럼 맛있는 오메기떡 만들 거예요. 지수도 끼어들었어요. 저도요. 저는 할머니 차 우리는 거 배울래요. 아이들의 말에 모든 어른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며칠 후 할망 카페에 또 다른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현우가 흥분해서 달려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제주도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망 카페를 제주 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다고 해요. 관광 홍보대사? 네. 할머니의 스토리가 너무 감동적이라면서 제주 관광 공식 홍보에 할망 카페를 소개하고 싶다고 하네요. 순덕은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네, 그리고 다음 달에 KBS에서 다큐멘터리도 촬영하러 온대요. 지훈이 덧붙였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꿈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다는 게 모두에게 기적 같았습니다. 여러분, 건배합시다. 할머니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현우가 감귤 주스를 들고 외쳤어요. 건배. 모든 가족이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그날 밤 순덕은 혼자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옛날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순덕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우리 현우도 이렇게 좋은 아들이 됐고, 지훈이라는 고마운 사람도 만났고, 순덕이 하늘을 보며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바람이 순덕의 머리카락을 살랑 건드렸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할망 카페에는 새로운 간판이 추가로 달렸어요. 제주관광 홍보대사 카페라는 현판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제주도를 대표하는 카페가 됐네요. 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이고,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순덕이 간판을 올려다보며 감개무량해했어요. 그리고 그날 할망 카페에는 또 다른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홀로 계신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가 할망 카페인가요?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순덕이 반갑게 맞았어요. 사실 저도 아들한테 서운한 일이 있어서 집을 나왔거든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고 싶어서 왔어요. 그 할머니의 말에 순덕은 옛날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할머니, 이리 앉으세요. 우리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요. 순덕이 그 할머니를 자리로 안내했어요. 그날부터 할망 카페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어요. 순덕처럼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노인분들이 찾아오면 순덕이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제주도의 할머니들 상담사까지 되셨네요. 현우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그게 내 역할인가 봐. 내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쁘지. 순덕의 말에 모든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후 할망 카페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10개의 체인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여전히 제주 본점에서 매일 오메기떡을 빚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다른 분들이 해도 되는데 왜 직접 하세요? 손자 민준이 물었어요. 민준아, 이건 내 마음이야. 내 손으로 만든 걸 사람들이 먹어야 진짜 할머니 맛이 나거든. 순덕의 대답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해 겨울, 순덕은 75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가족들이 준비한 생일 파티에는 전국의 할망 카페 직원들과 단골 손님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모든 사람들의 축하 인사에 순덕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줄 몰랐어요. 그날 순덕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거요. 제주 바다가 보이는 할망 카페에서 순덕의 새로운 인생 이막이 화려하게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순덕의 따뜻한 마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테니까요.